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입문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강의고 금융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좀 국제회계 기준,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 IFRS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금융자산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들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배제하고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금융자산에 있고요. 우리 교재는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금융자산. 금융상품의 개념부터 먼저 나오죠. 금융상품은 보유자는 금융자산, 발행자는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나타내는 그런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금융상품의 개념. 금융상품이란 거래 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한쪽에는 자산이 생기고 한쪽에는 부채 아니면 자본 이렇게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금융상품은 보유자, 금융자산, 발행자, 금융부채, 발행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해가지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지분상품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금융자산, 보유자한테는 현금도 일종의 금융자산이니까 현금, 그 다음에 니은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다른 기업의 주식을 샀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D급번 다음 중 하나에 대해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 해가지고 A번에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매출 채권이나 대여금 같은 거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B번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의 권리, 파생상품인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출 채권이나 대여금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0번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일정한 계약, 자신의 지분상품,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되는 그런 일정한 계약. 일단 용어 자체가 좀 어려워서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자산은 현금이라든지 다른 회사 주식이라든지 또는 매출 채권 대여금 이런 게 금융자산이구나.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돈 현금 자체이거나 또는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주식도 일종의 나중에 팔면 돈으로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게 금융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융부채는 갚아야 될 돈이죠. 갚아야 될 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의무다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 현금 같은 거를 인도하기로 한 계약, 돈을 줘야 되네, 돈을 갚아야 된다, 부채죠. 다음에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부채니까 불리하다. 당연하죠. 부채니까 갚아야 될 돈 불리하다. 다음에 니 한번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일정한 계약이다. 어려운 말 일단 배제하시고요. 그냥 갚아야 될 거다라고만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 상품은 주식이죠. 지분 상품. 지분이란 말은 회사에 일정한 지분을 가진다, 일정한 부분을 가진다는 거. 주식을 살 때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분 상품이란 자산 빼기 부채, 자산의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 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주식과 관련된 모든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깊이 있게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깊이 있게 파고들면 회계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읽고 이런 거구나. 주식과 관련된 부채는 갚아야 될 돈이구나. 금융부채, 금융상품은 받을 돈이구나. 간단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사례가 나옵니다. 보시면 미래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수취할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대응하여 미래의 현금을 지급할 의무, 부채.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 같은 걸 받을 권리다. 금융부채는 갚아야 될 거다. 이 정도. 지급할 계약상 의무. 얘가 이런데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묶어놨습니다. 매출 채권은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 같은 거죠. 매입 채무는 외상으로 샀을 때 외상 매입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은 금융자산, 매입 채무는 금융부채라고 하는 거죠. 갚아야 될 거는 매입 채무, 부채. 받을 거는 자산. 이번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받을어음이라는 거는 추후에 나중에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어음을 말해요. 어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거래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나중에 돈 주겠습니다 하고 어음을 주는 거예요. 지급어음은 물건 사고 나서 지금 당장 줄 돈은 없으니까 나중에 현금 드릴게요 하고 증서를 주는 게 지급어음이에요. 이게 받을어음,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받을어음, 지급어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대여금은
빌려준 거죠. 차액금은 빌린 겁니다. 대여금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죠. 이자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을 권리, 금융자산인 거죠. 차액금, 돈을 빌린 겁니다. 빌렸으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죠. 이자도 갚아야 됩니다. 이자 비용까지. 그래서 지급해야 될 거니까 금융부채에 해당이 되겠죠. 투자 사채와 사채, 사채에 관련된 것도 좀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깊이 있는 강의는 본가에 가서 들으시고요. 지금은 그냥 개념 정도만 나오니까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사채라는 거는 이제 돈을 빌리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 돼. 이자도 갚아야 되는 그런 좀 그 차입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좀 다르긴 해요. 일반 대중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는 걸 사채라고 해요. 사채권도 있고 그래요. 그 정도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번 금융자산으로 가겠습니다.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보통 뭐 현금 같은 거, 현금 예금 같은 거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게 현금. 현금은 지폐 및 주화. 당연히 지폐 주화는 이게 이런 게 현금인 거죠. 이외에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타인 발행 당좌수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에서 나오는 수표가 당좌수표인데요. 다른 사람이 발행했다.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자기가 발행한 당좌수표. 내가 당좌수표 발행했다. 이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에서 나갑니다. 당좌예금을 처리하는데 다른 사람이 당좌수표 발행했다. 이건 현금이에요. 타인 발행 수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다 현금으로 취급해요. 자기압 수표도 일종의 뭐 은행이 발행한 수표예요. 타인 발행 수표니까 이것도 현금입니다. 타인 발행 자기압 수표는 과거에 많이 사용했어요. 5만 원권이 없을 때 보통 1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현금하고 똑같이 사용됐어요. 뒤에 뭐 이름 뭐 같은 거 적기는 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현금이다. 송금한, 우편한 다 현금입니다. 우체국 가가지고 이런 거 증서를 제출하면 현금으로 바꿔줘요. 요즘은 잘 안 써요, 사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뭐 계좌이체 이런 수단이 좀 별로 편하게 할 수 없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썼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하니까 잘 안 쓰죠. 어쨌든 이런 것들, 송금한, 우편한 이런 것들 은행이나 우체국 가서 제시하면 현금으로 주니까 현금하고 똑같아. 일람출구금 마찬가지입니다. 만기 도래한 어음도 마찬가지예요. 일람출구금 역시 현금처럼 지급이 됩니다. 뭔지는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람출구금이라는 게 있다는 것 정도 아시면 되고 그 개념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만기가 도래한 어음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은행 가면 현금으로 바꿔줘요. 현금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한 공채, 사채, 이자표인데 만기가 도래했다. 만기가 돼서 이자표를 갖고 가면 역시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현금을 안 갖고요. 당좌예금, 보통예금 같은 것도 현금하고 비슷하게 지급을 해요. 근데 따로 지급한 게 있죠. 우표나 수입인지 이런 거는 현금이 아닙니다. 이런 건 소모품이라든지 또는 뭐 세금과 원가 같은 다른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고요. 차용증서라는 건 현금 빌려주고 이렇게 빌려줬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요. 도장도 찍고 아주 계약서처럼 도장도 찍고. 이거는 이제 현금은 아니고 돈을 빌려준 거니까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대여금, 차액금과 대여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차액금은 빌린 거, 대여금은 빌려준 거. 차액금 빌린 거에서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대여금은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는 거.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을 합해가지고 요구불예금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요구하면 주는 예금이다라는 거죠. 은행 가서 주십시오 하면 돈 주죠. 이게 요구불예금입니다. 이게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을 요구불예금이라고 해요. 용어 자체를 그냥 아실 필요는 있고 굳이 뭐 종금한, 우편한, 일람출구법 이런 용어 자체를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긴 합니다만은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걸 찾아볼 시간에 다른 걸 공부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분류한다라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현금은 현금이지 현금성 자산이 뭐냐? 현금하고 비슷하게 지급이 되는 자산입니다. 현금은 아니에요. 현금은 아닌데 현금처럼 지급된다는 거죠. 현금 자산이란 개념 중요합니다.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제시하면 현금으로 바꿔준다. 그런 의미도 돼요.
현금 자산의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경미하다. 이자율이 아무리 변동해봤자 이건 뭐 가치 변동이 별로 없더라.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에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취득일부터 만기가 취득일입니다.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만 현금성 자산을 분류해요. 투자 자산의 경우에. 투자 자산 파트에 가서 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보통 투자 자산은 투자 기간이 1년을 넘겨요. 1년 넘기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취득할 때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있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얘는 여기 있습니다. 기억 연디글 리얼. 쉬워요. 이게 뭐 용어가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렵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쉬운 것만 강의하고 어려운 것도 쉽게 강의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취득일부터 3개월입니다. 취득 시 3개월, 취득 시 3개월, 취득 상기간이 3개월, 역시 초단기, 취득할 때 3개월인 겁니다. 그래서 취득일에 동그라미 친 겁니다. 취득일 3개월. 뭐 채권 상한, 환매채 상한 우선주, 뭐 투자신탁 이런 어려운 말들 보실 필요 없고요. 취득 시 3개월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취득 시 3개월. 아, 그러면 취득 시 3개월. 현금성 자산이네. 현금하고 비슷하네. 3달만 기다리면, 딱 3달만 기다리면 현금하고 현금으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현금하고 똑같아진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달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내 손에 돈이 없다 해도 3달 동안은 근근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하든 뭘 하든 3달만 지나면, 딱 3달만 기다리면 큰 돈이 들어온다. 그럼 기다릴 수 있죠. 3달 뒤에 만기가 도래한다. 아, 그러면 이거는 현금하고 비슷하게 처리하자.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되고 이자율이 아무리 변동해봤자 가치 변동이 별로 없더라. 예를 들면 취득 시 3개월 이내에 만기 같은 게 도래하더라. 이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금융상품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역시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동그라미 3번, 우리 교재 19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입니다. 금융상품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있는데요.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죠. 매출채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외상 매출금 하고 받으럼을 합해서 매출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냥 외상으로 그냥 단순히 외상 매출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고요. 외상으로 팔았는데 어음으로 받았다. 그럼 받을 어음이에요. 두 개 합해서 비슷한 개념이니까 두 개 합해서 매출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대여금은 돈 빌려준 거죠. 돈 빌렸으면 차입금, 빌려주면 대여금. 근데 1년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다. 그렇다면 단기 대여금, 만기가 1년 넘어간다. 장기 대여금. 쉽죠. 미수금. 미수금은 상거래 이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외상으로 판 거. 매출채권하고 조금 헷갈립니다. 매출채권은 상거래에서 외상으로 판 걸 말해요. 상거래가 뭐냐? 상거래는 상품 거래를 말합니다. 상거래,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 상거래, 상품, 제품, 원재료와 관련된 거래가 상거래예요. 그러면 미수금 상거래 이외에는 뭐 기업이 사용하던 건물을 팔 수도 있고 기계장치를 팔 수도 있고 자동차를 중고로 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상거래 이외의 거래예요. 만약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중고로 팔았다.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미수금이 됩니다. 근데 기업이 갖고 있던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매출채권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외상으로 파는 행위인데 어떤 거를 팔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상거래, 상품, 제품, 원재료 같은 거는 매출채권으로 가고 그리고 상거래가 아니다. 상품, 제품이 아니다. 그러면 미수금으로 갑니다.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 차이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첫 번째 매출채권.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외상 매출금, 받으럼 포함. 대여금은 빌려준 것. 1년 기준으로 단기, 장기 구분하고요. 미수금은 상거래 이외에서,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외상으로 판 거. 잘 구분하시고요. 다음 동그라미 4번입니다. 금융자산의 분류 나오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후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금융자산의 분류, 매매 목적 있고,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 목적 있고, 매매 원리금 수취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해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말이 너무 길고 어렵습니다. 이거 본가에 가서는 좀 자세하게 다룰 텐데 지금은 자세하게 다룰 시간도 없고 자세하게 다룰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뭐 전산 회계 1급 정도 공부하셨다 또는 회계관리 1급 공부하셨다 그런 분들은 이게 일반기업회 기준을 공부하실 텐데 거기 일반기업회 기준에서는 매매 목적 이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이거는 만기 보유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 측정 금융자산, 이거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이런 이름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이미 다 본 내용입니다. 다른 시험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본 내용인데 다른 시험 안 보고 재행관리사가 처음이다 그런 분들은 아예 처음 보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본강에 가서 제가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런 이름들이 있구나, 이름 한번 보시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뭐 이런 매매 목적, 원리금 수취 목적, 매매 원리금 수취 목적 둘 다 있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 금융자산을 분류하는데 지금은 그냥 자세하게 보실 필요 없고 이런 이름들이 있구나. 이거는 뭐 FVPL 금융자산, AC 금융자산, FVOCI 금융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한번 보고 지금 당장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뭐 재경관리사 시험에 출제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강에 가서 열심히 배울 거니까 지금은 이름 한번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취채권, 지급채무. 수취채권, 채권이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이라는 거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채무는 지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돈 받는 사람, 채무자는 돈 빌린 사람, 지급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뉘는 거죠.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름이 되고 그 다음에 주된 영업 활동에서 지급해야 될 채무는 매입채무로 갑니다. 매입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음을 합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외상으로 샀다. 그럼 기본적으로 외상 매입금인데 어음을 받았다. 어음을 지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에요. 지급어음은 추후에 현금으로 지급할게 라는 증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거래, 주된 영업 활동을 상거래라고 해요.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상거래, 상품 제품 거래인 거죠. 상거래에서 외상으로 샀다. 매입채무, 외상으로 팔았다. 매출채권. 상거래 이외에서 미수금이라든지 미적금이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으로 생깁니다. 선급금, 선수금은 좀 개념이 다른데 이것도 역시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여금, 차입금은 아시죠? 대여금 빌려준 거, 차입금 빌린 거 이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고 외상 매출금 발생액 회수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개 쉬워요. 이미 우리가 다 해본 분개예요. 확인차 해보는 겁니다. 19페이지 아래쪽에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내용이죠. 동그라미 2번 표 보시면 같이 보셔도 됩니다. 상품 10,000원을 외상 매출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00원. 대변의 상품 매출 10,000원. 외상 매출금 뭐 매출 채권이라고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일부러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있어요. 외상 매출했으면 이렇게 분개하는 거죠. 이제는 아시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증가,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대변. 다음 외상 매출금 10,000원을 현금을 회수했다. 현금이 들어오니까 차변에는 현금은 차변으로 들어오죠. 차변 현금 10,000원. 회수하니까 자산 감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감소, 대변의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10,000원. 이런 식으로 돼서 발생할 때 외상 매출금 발생한 게 받으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죠.
다음에 외상 매입금 발생과 지급, 상품 10,000원을 외상 매입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생기죠. 부채의 발생은 대변, 외상 매입금 10,000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차변으로 증가합니다. 차변의 상품 10,000원. 이런 식으로 돼서 외상 매입금, 매입 채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이렇게 발생하고 외상 매입금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하면 현금이 대변으로 나가죠. 대변의 현금 10,000원. 차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차변 외상 매입금 10,000원. 이렇게 돼가지고 외상 매입금 부채 발생할 때는 대변, 그리고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 이런 식으로 붕괴가 된다는 거. 한번 역시 붕괴는 나올 때마다 연습장에 손으로 써보셔야 됩니다. 복습하실 때 붕괴만큼은 손으로 연습장에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미수금, 미지급금입니다. 미수금은 상거래 이외에서 외상으로 팔았을 때 아직 받지 않은 돈, 미지급금은 상거래 이외에서 외상으로 샀을 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미지급금이죠. 상거래는 상품, 제품, 원재료 거래,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던 비품을 5,000원에 매각하고 어음을 주치했다. 어음을 주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음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상거래일 때만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을음, 상거래일 때만 받을음 써요. 어음을 주치했지만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비품은 상품, 제품이 아니죠. 그래서 비품 판매한다. 그럼 대변의 비품이 나갑니다. 비품 자산이 감소, 대변의 비품 5,000원. 차변에는 매출 채권 종류를 쓰지 않고 미수금이라고 쓰는 거죠. 미수금 5,000원. 다음에 건물을 10만 원에 매입하고 어음 발행했다. 그럼 건물이라는 자산이 들어오죠. 차변에 건물, 자산 증가, 건물 10만 원. 대변에 어음을 발행했지만 지급하지 않은 돈이죠. 미지급금. 미지급금 10만 원. 역시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어음이란 계정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동그란 5번에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환입, 매출 할인. 환입, 할인 뭐 이런 말들은 이미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매입할 때 이런 계정 과목이 나왔죠. 매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똑같습니다. 매입할 때와 반대 개념이긴 한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할인, 매출 환입부터 먼저 나오네요. 매출 환입, 환입은 매출한 상품 파손 등 이유로 반품되는 것. 환입은 반품. 애누리는 불량으로 깎아주는 거죠. 불량 등의 이유로 매출의 감액 깎아주는 것. 할인은 대금의 조기 결제. 역시 30일 매출하고 30일 이내에 갚아라 했는데 열흘 이내에 갚으면 대충 2% 정도 할인해 줄게. 이게 할인이라고 했습니다. 매출 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상 매출액을 조기에 회수하여 약정에 따라 매출액을 할인해 주는 거, 깎아 주는 게 매출 할인. 그래서 매입할 때랑 거의 비슷하죠. 밑에 거래 보겠습니다. 매출한 제품에서 불량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제 환입 아니면 애누리죠. 외상 매출금 중 10,000원을 감소시켰다. 외상 매출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을 감소시켰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서 감소되겠죠. 대변에 감소되겠죠. 죄송합니다. 대변 있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 10,000원 감소시켰고, 불량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환입 아니면 애누리인데 굳이 구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씁니다. 그래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계정 과목이 좀 길어요. 길어도 연습장에 반드시 손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변의 자산 감소, 외상 매출 감소하면서 애누리, 환입 같은 거다. 불량이다.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차변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래처에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조기 상환하여 약정에 따라 외상 매출금 중 10,000원을 할인해 주었다. 조기 상환. 대금의 조기 상환이니까 할인이네. 그래서 매출 할인이 되고요.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갚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 갚았다.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죠. 자산 감소, 대변입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
외착 매출금 100만 원 대변으로 줄어들고 현금을 받아요. 차변의 현금. 현금 받는데 얼마를 할인해 줬나 보니까 퍼센트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10,000원을 할인해 줬다라고 해요.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10,000원 깎아 준 거니까 얼마 받나요? 99만 원. 현금 받는 게 99만 원입니다. 그럼 이 10,000원은 매출 할인이 되죠. 매출 할인.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죠.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반드시 손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설명드리니까 알겠네, 이해된다, 넘어가자.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 못 풉니다. 반드시 연습장에 손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쪽에 매출액, 순매출액이 이렇게 공식처럼 써 있습니다. 공식으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매출액은 아까 우리가 분개할 때 매출 할인이라든지 애누리, 뭐 환입 이런 것 차감하는 것처럼 했죠. 그래서 다 차감하면 됩니다. 총 매출액에서 환입, 애누리, 할인 다 차감한다. 우리 매입할 때도 차감했죠. 매출할 때도 차감합니다. 똑같이 차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환입, 애누리, 할인 이런 것들은 매출과 관련된 거니까 매출액에서 차감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안 들어간다 듣고 에이 선생님, 교수님, 세무사라는 사람이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설명 대충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처음 보시는 상황에서는 깊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를 풀고 나서 합격했을 때 보면 그랬구나 라는 깨달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출제 전문가입니다. 출제 업무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출제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더 쉽게 풀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면 문제 풀 수 있을까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특히나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출원가는 이 공식처럼 있는데 역시 공식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상품이라고 하면 재고자산 대표적으로 상품 제품이죠. 상품이라고 치면 이렇게 T자 하나 크게 그려가지고 본 적 있죠. 자산이니까 기초 상품이 기초 재고가 차변에 옵니다. 그리고 매입하면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매입이 되죠. 매출하면 매출원가만큼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에 매출원가. 그리고 기말재고 자산은 대변에 기말재고. 이것만 그릴 줄 알면 이 공식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풀어보죠. 기초재고가 2만 원 있었다. 그리고 매입한 게 40만 원이다. 기말재고를 가만히 세보니까 10,000원이 남아있네.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쉽죠. 차변합계 42만 원. 대변합계도 무조건 42만 원이 될 거다. 같은 금액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매출원가를 쉽게 구할 수 있죠. 41만 원. 이거를 공식으로 써놓은 게 이 공식입니다. 하나 더 아실 거는 기초 재고하고 매입한 거, 이거를 다른 말로, 유식한 말로 판매 가능 재고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 하나 써두시기 바랍니다. 판매 가능 재고, 기초 재고 더하기 매입, 기초 재고 더하기 매입, 이거를 합해서 판매 가능 재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유식한 말로. 당연한 이야기죠. 원래 있던 거랑 새로 산 거, 이건 판매하려고 갖고 있는 거니까 판매 가능 재고. 거기서 기말 재고를 빼주면 매출원가가 나오더라. 이거를 공식으로 써놓은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T자 크게 그려서 이 위치만 잘 아시면 충분히 모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어머의 계정과학 분류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 그냥 보여드리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거래에서는 어음을 거래하면, 상거래, 상품 제품 거래, 어음을 거래하면 받을 어음 또는 지급 어음이 됩니다. 그래서 상거래에서는 채권은 받을 어음, 채무는 지급 어음, 지급해야 되니까 채무. 상거래 이외에 어음을 받으면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어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뭐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돈 빌려주면 대여금이고 돈 빌리면 차입금,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금융어음이란
용어 자체를 모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받으러움의 회계 처리가 나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받으럼, 일단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받으럼부터 나오죠. 보시면 상품을 10만 원에 매출하고 어음을 받은 상품이니까 상거래죠. 상품, 제품, 원재료 상거래입니다. 그러면 어음 받았다. 그러면 받을 어음이에요. 돈 받을 거 매출했으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 10만 원. 역시 뭐 매출 채권이라고 써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받을 어음의 회계 처리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고 계정감을 잡겠습니다. 대변에는 상품 매출. 상품 매출 10만 원. 이렇게 분개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받을 어음 10만 원이 만기가 되어 은행에서 추심하는데 은행 수수료 1,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추심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자이기도 하고 아주 오래된 용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않는 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추심이라고 해요. 그냥 어음이 만기가 돼가지고 은행 가서 현금으로 바꾸더라. 이게 추심이에요. 그런데 어음 발행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돈으로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꿔지지가 않더라. 그러면 이제 그 어음 발행회사가 부도가 나는 겁니다. 뭐 좀 심각한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추심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니까 추심은 어음 만기 때 돈으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알면 되고 이때 은행 수수료가 발생하죠.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수료 1,000원 제외한 금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됐다. 그러면 보통 예금이 자산이니까 자산 증가 차변에 뭔가 들어오겠죠. 10만 원 중에 1,000원 제외한 거 99,000원이 보통 예금 들어옵니다. 99,000원. 그리고 1,000원은 수수료라고 해요. 그러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입니다. 수수료 비용. 그리고 받을 어음이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받을 어음이 예금으로 바뀌죠.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줄어듭니다. 대변에 받을 어음 10만 원이 줄어들죠. 그래서 차변합계도 10만 원, 대변합계도 1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분개하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받을 어음의 배서양도. 배서양도란 그냥 어음을 대금처럼, 현금처럼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는 걸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배서양도란 동그라미 3번에 받을 어음의 배서양도입니다. 배서양도란 보유하고 있던 받을 어음을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 말한다. 지급해야 될 채무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 대신에 받을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 다른 사람한테 그냥 뭐 대금으로 준다. 이걸 배서양도라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 배서는 이제 어음 뒷면에 뭐 신분에 대해서 적는 걸 배서라고 해요. 외상매입금 20만 원에 대해 현금 12만 원과 보유하고 있던 받을 어음 8만 원으로 지급하다. 외상매입금을 갚아야 되는데 현금도 주고 현금이 좀 모자라니까 어음으로 주겠다. 그런 거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지금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부채의 감소, 차변이죠. 차변의 외상매입금 20만 원, 부채의 감소입니다. 대변에 현금을 지급합니다. 대변 현금 지급하는 게 12만 원 지급했고요. 나머지 8만 원은 현금이 모자란다. 어음으로 줄게요. 드릴게요 하는데 이제 받을 어음을 지급하는 거니까 받을 어음은 일종의 자산이죠. 자산이 감소입니다. 대변에 받을 어음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합계 20만 원, 차변합계도 20만 원 되는 거고 밑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받을 어음의 할인이라는 거는 만기 되기 전에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행에 어음을 돈 받고 판다라는 개념도 섞여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받을 어음의 할인. 받을 어음의 할인이란 보유하고 있던 받을 어음을 만기 전에
은행에 배서 양도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할인료, 일종의 할인 수수료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수료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 셋째 줄 보겠습니다. 맨 밑에 표 바로 위에 줄이죠. 받으러움을 은행에 할인하는 것은 매각 거래로 보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할인 수수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이게 매각 거래인 경우도 있고 뭐 차입 거래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매각 거래가 많기 때문에 매각 거래만 보겠습니다. 보유 중인 받으러움 40만 원을 은행에 할인하고 은행에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인하고 할인 수수료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일단 보통예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쉬운 거부터 적죠. 참 쉬운 거 보통예금 차변, 보통예금, 자산 증가, 보통예금이 들어오는 게 얼마냐? 40만 원짜리 할인하는데 수수료 2만 원 차감한 40만 원 빼기 2만 원 하면 38만 원. 38만 원이 보통예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받으러움이 대변으로 가서 없어집니다. 대변의 받으러움. 받으러움도 자산이니까 대변에서 없어지죠. 40만 원. 그런데 이게 매각 거래다. 그러면 2만 원 수수료. 2만 원 수수료를 매출 채권을 처분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감을 씁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냥 지금은 그냥 매각 거래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차입 거래는 조금 다른데 차입 거래는 나중에 본강에 가서 보시기 바라고요. 거의 다 매각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할인하는 경우에. 그래서 보통 예금 그 다음에 받으러움 나가고 받으러움도 일종의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을 은행에 매각했다.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이 처분 손실인 거죠. 일종의 비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채권 채무가 나옵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처음에 나오는 게 대여금과 차입금. 대여금은 빌려준 거,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차입금은 빌린 거니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겠죠. 무이자 아니면 뭐 이자를 지급한다고 봐야 되고, 특히나 은행에서 빌렸다면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바로 거래 보겠습니다. 2월 1일 거래처에서 10개월간 100만 원을 대여하다. 거래처에서가 아니고 거래처에 100만 원 빌려준 거죠. 그러면 뭐 현금을 빌려줬다고 생각하면 대변에 현금이 나가고, 현금이 나가면 대변으로 나가고 100만 원. 차변에는 대여금인데, 대여금은 빌려준 거고 나중에 부돌려 받을 거니까 자산입니다. 자산인데 10개월입니다. 1년 이내죠. 단기입니다.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10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고요. 2월 1일 대여한 100만 원을 이자 10만 원과 함께 회수하다. 현금으로 회수했다 치면 차변에 현금 받은 게 얼마인가요? 100만 원하고 이자 10만 원 합해서 110만 원. 110만 원. 차변에서 현금 증가.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이 감소하죠.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대변에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100만 원. 그리고 10만 원을 더 받아요. 이거는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수익은 대변 계정 과목이죠. 비용은 차변. 이자 비용은 그래서 차변에 올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2월 1일 거래처에 10개월간 100만 원을 차입하다. 차입하다. 돈을 빌린 거죠. 현금이 들어옵니다.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는 10개월이니까 1년 이내 단기 차입금입니다. 대변에 단기 차입금 100만 원. 그리고 2월 1일 차입한 100만 원을 이자 10만 원과 함께 상환하다. 상환했단 말은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변에 현금이 나갑니다. 얼마? 100만 원하고 10만 원 합해서 110만 원이 나가죠. 이거는 단기 차입금, 부채의 감소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 100만 원. 그리고 10만 원 더 줬죠. 이 10만 원은 이자 비용. 이렇게 빌렸으면 이자 비용도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분개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급금, 선수금 보겠습니다. 이거는 계약금을 말하는데요. 금방 봤던 뭐 차입금, 대여금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 돼요. 미리 받은 돈, 미리 지급한 돈인 거죠. 그래 보겠습니다. 비품 10만 원을 구매 계약하고 계약금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일단 현금으로 지급한 것부터 먼저 적죠.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현금 10만 원. 그리고 미리 10만 원 죄송합니다. 10,000원입니다. 10,000원을 지급했으니까 10,000원. 미리 지급했다. 계약금이에요. 아직 실제 거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약만 한 거예요. 계약금. 계약금은 미리 지급한 거니까 선급금. 선급금 10,000원. 일종의 자산이에요. 선급금은. 미리 지급했다. 나중에 뭔가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자산입니다. 계약한 비품을 인도받고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10만 원 중에 10,000원을 계약금으로 미리 줬으니까 잔금은 얼마인가요? 빼면 9만 원이 잔금인 거죠.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9만 원 지급했고, 비품은 차변에 비품이 들어옵니다. 비품은 10만 원짜리가 들어와요. 그럼 10,000원 모자라네. 10,000원은 미리 지급한 선급금이 되는 거죠. 선급금. 그래서 차변에 썼던 선급금은 본 거래가 일어나면 대변으로 와서 없어집니다. 자산의 감소인 거죠. 세 번째, 상품 20만 원을 판매 계약하고 계약금 2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다.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2만 원. 가장 쉬운 거죠. 대변에 상품 판매 계약하고 계약금 받았다. 미리 받았다. 선수금이 됩니다. 선수금. 선수금 2만 원. 그리고 제일 밑에 계약한 상품을 인도하고 잔금을 현금 수령했다. 잔금이 얼마인가요? 잔금 20만 원 중에 2만 원 계약금 줬으니까 차감하면 18만 원이 잔금인 거죠. 잔금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 게 있죠. 현금 들어오는 게 18만 원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품, 인도 상품을 팔았다는 거죠.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대변에 상품 매출. 상품 매출 하는 게 20만 원이고요. 그럼 2만 원 모자라네. 2만 원 뭔가요? 선수금이죠. 선수금. 선수금 2만 원. 그래서 선수금도 계약했을 때 선수금 미리 받은 거 일종의 부채입니다. 선수금 미리 돈을 받으면 뭔가 해줘야 되는 부담이 생기죠. 부담이니까 부채. 계약할 때 선수금은 본 거래에서는 이렇게 차변에 써서 감소시킨다는 거. 부채이기 때문에 감소. 선급금은 자산. 이런 거죠. 대변에서 없어지고, 부채, 선수금 부채이기 때문에 차변에서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품권 보겠습니다.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품권을 매출했을 때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품권은 본래 그 상품권으로 진짜 상품이 교환될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상품권을 매출해봤자 상품권은 수익이 아니고 일종의 선수금 미리 받은 돈에 해당이 됩니다. 부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래 보시면 상품권 100만 원을 현금 받고 판매했다. 상품권 판매할 때는 수익 인식 안 합니다. 그냥 현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으로 써주고요. 현금 100만 원 써주고, 대변에는 선수금이라고 씁니다. 근데 선수금이긴 한데 상품권과 관련된 선수금이다 해가지고 상품권 선수금. 상품권 선수금 10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상품과 교환됐을 때 이때 그 매출로 인식합니다. 상품권 80만 원을 상품과 교환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80만 원만큼 매출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 상품 매출하면 80만 원 매출했고요. 그리고 상품권이 매수됐을 때 이 상품권 선수금이 대변에 있다가 차변으로 와서 없어져요. 차변에 상품권 선수금. 8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다 써줍니다. 이마트 같은 데서 상품권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액 이상 쓰면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거 이거예요. 80만 원, 100만 원짜리인데 80만 원만큼만 상품권 사용했다. 그러니까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을 돌려주는 거죠. 대변의 현금. 현금 지급하면 대변.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역시 이번 시간에 회계처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역시 연습장에 딱 2번씩만 써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해결하지 마시고 반드시 손으로 연습장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또 기초개념 OX 10문제의 문장이 있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 찾아보시면서 OX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